네, 반갑습니다. 한동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창 이제 대입과 관련해서 공정성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학생들을 공정하게 선발을 할까, 좀 더 그런 학생들을 좀 공정한 시스템을 갖춰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학생을 그러니까 선발을 할까라는 그런 측면에서 되게 대학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한동대학교는 어떻게 그런 공정성 관련해서 입시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하고 꼭 유의를 해야 될 점에 대해서 이 시간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입학사정관님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진경 입학사정관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냥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네. 입시 공정성, 네. 입시 공정 관리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입학사정관들, 그러니까 평가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또 윤리의식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그런 측면, 그리고 전형 자료를 좀 공정하게 관리하는 그런 측면. 전형 자료라고 하면은 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또 지원 자격과 관련된 그런 서류, 그래서 뭐 대필 허위라든지 기재 금지 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검증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너무나 당연한 건데 입시 절차, 평가 절차적 측면에서 공정하게 관리하는, 그래서 뭐 기준을 가지고 또 그 절차에 맞춰서 공정하게 평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평가자의 윤리적인 측면, 그러니까 평가 전문가들의 그런 윤리적인 측면, 이 전문성에 대한 측면, 그리고 절차적인 측면은 사실은 그 대학에서 준비할 사항들인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학생들이 좀 이런 공정성, 공정 요소에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학생들은 서류를 제출을 하다 보니까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 뭐 정직하게 준비한다, 그 다음에 어떤 기준에 맞춰서 준비한다,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대학하고 학생하고 다 같이 연결고리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혹시라도 뭐 입시 결과에 대해서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든다, 내가 왜 불합격했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대학 측에 이의 신청이라든지 불합격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러면은 학생들이 준비해야 되는 서류 검증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대필 허위 검증, 그리고 표절 검증, 유사도 검색이라고 하죠. 그리고 기재 금지 사항, 그리고 뭐 요거는 조금 마이너한 부분이긴 한데 불성실하게 기재를 했다거나 미기재를 했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대필 허위는 말 그대로 대신 써주는 거 안 된다, 거짓으로 쓰는 거 안 된다, 그런 말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라에서 아예 법률로 이런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불합격을 시킨다든지 입학을 취소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도 법을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자기소개서 유사도 검색이라는 게 있어요. 표절 검사거든요. 근데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대교육 공통 양식을 쓰고 있어요. 이 말인즉슨 자기소개서가 하나의 서버에 모아진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모여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검사를 하는 거예요. 서로 베꼈는지, 뭐 같은 문장이 있는지, 같은 단어가 있는지. 그런데 무서운 것은 그게 3년치가 누적이 돼 있다는 거죠. 3년치.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유사한 뭐 문장이 비율로 나오거든요. 맞아요. 한동대 같은 경우에는 0.01%도 봐요. 다 점수 검사를 해요. 다행히도 뭐 흔히 쓰는 상용구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학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뭐 학과 소개라든지 그런 부분이 겹치면은 이제 문제 없이 넘어가기도 하지만, 이제 문제가 되는 요소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반 친구들이 활동이 겹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 서로 상의를 하면서 쓰는 과정 중에 문장이 그대로 같이 이제 똑같이 써버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활동이 겹칠 수는 있지만
자기소개서 표절에서는 네가 그 활동을 정말로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장이 겹쳐있느냐 안 겹치냐, 같은 문장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네, 거예요. 맞아요. 좀 기계적으로 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문장이 같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흔히 있는 사례가 한동대에 이미 입학한 선배나 또 형제 자매의 뭐 지원 동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고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베껴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금 흔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심을 해야 되겠고, 좀 안타까운 사례는 그 선생님이 지도하시는 과정에서 샘플을 줬는데 친구들은 이제 샘플이니까 그대로 좀 문장을 차용을 해도 되겠지 해서 그냥 썼는데 그게 표절로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샘플을 보신다든지 아니면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신다든지 하더라도 반드시 문장은 참고는 하실 수는 있지만 그대로 쓰시면 안 된다는 거, 그거를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자기소개서는 나의 이야기를 내가 직접 써야 됩니다. 굳이 친구 자기소개서 봐도 돼요. 선생님이 준 샘플 참고해도 됩니다. 형제, 자매, 언니, 오빠가 준 자기소개서, 보여준 자기소개서 봐도 돼요. 그렇지만 절대로 베끼시면 안 됩니다. 좀 비슷하다, 뭔가 나의 삶의 방향과 내 했던 활동과 비슷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베끼시면 안 되고, 그 이야기를 내가 그냥 오히려 더 직접 나의 스타일대로 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기소개서 작성을 할 때 네. 하지 말아야 할 게 있다고 들었어요. 네,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이제 유의사항을 미리 보시게 되잖아요. 그럼 그 유의사항에 거의 3분의 2 정도를 할애해서 금지사항이 나열이 돼 있어요. 맞아,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자기소개서를 다음 사항을 기재할 경우 서류평가에서 0점 혹은 불합격 처리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공인어학 성적이죠. 그리고 수학, 과학, 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 실적. 그러니까 학교 밖에서 있었던 뭐 올림피아드라든지 이런 수상 실적을 쓰면은 반드시 0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열거된 항목 이외에도 대회 명칭에 뭐 수학, 과학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든지, 위에 열거된 지금 말씀드린 그런 항목 이외에도 대회 명칭에 뭐 수학, 과학, 뭐 외국어, 교과명이 명시된 교회 각종 대회 수상 실적을 작성했을 경우에도 0점 처리될 수 있고요. 교회 수상 실적을 다시 한번 좀 정의를 내리자면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개최한 그런 대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허락한 활동이라도 이거는 교회 이런 부분 기재 금지 사항에 해당되는 게 있다면 0점 처리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에도 적을 수 없는 그런 활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교육 이외의 활동들에 대해서 적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기소개서에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뭐 도서 출간을 하셨다든지 아니면은 뭐 발명 특허를 한 내용, 그다음에 해외 선교 활동, 해외 봉사 활동, 이런 해외 활동들, 그런 요소들은 사교육 요소 유발 요인이 좀 크다고 보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수로라도 기재하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